안녕하세요, 여러분. 삼국지를 주제로 가볍게 잡담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만일 내가 삼국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떤 군주를 섬기겠는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우선 절대 섬겨서는 안 될 군주는 정해져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원소, 동탁, 원술, 여포입니다. 이 네 명은 우리가 절대 섬겨서는 안 될 삼국지의 악한 군주들이죠. 동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포는 자기 부하들의 아내까지 빼앗는 그런 나쁜 놈이죠. 그리고 원술을 섬겼다가는 역사책에 원술과 같이 역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될 군주에 이 원소는 왜 끼어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잘 찾아서 연구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권모술수로 무수한 많은 신하들을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원소를 섬겼다가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은 반드시 피해야 할 군주들이죠. 이런 군주들을 섬기면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섬길 수 있는 군주는 당연히 삼국을 형성했던 군주로 좁혀지겠죠. 바로 유비, 조조, 성권입니다. 자, 조조가 있고 성권이 있고 유비가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누구는 유비를, 누구는 조조를, 또 누구는 성권을 주군으로 섬기겠죠. 근데 군주를 섬기기 전에 우선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난세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군주를 섬길 때 내 목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는 군주가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어도 성격이 괴팍하거나 살인을 즐기는 군주라면 섬기기 힘듭니다. 왜냐? 약간만 실수해도 내 모가지가 날아갈 텐데 어찌 섬기냐고요. 출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는 군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섬기는 군주가 죽고 그 아들이 군주가 되었을 때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섬기는 군주가 죽으면 그 아들이 다음 군주로 올라섭니다. 근데 그 새 군주가 성격이 사이코 같다면 섬기기 힘들죠. 자, 그럼 우선 조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조조를 섬긴다? 목숨 보장하기 힘들죠. 조조는 한마디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잔혹한 인물입니다. 조조로 인해서 몰락하거나 죽은 인물이 많죠. 대표적으로 그 공적이 최고였던 순욱이 조조의 압박으로 죽었고요.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는 최염이 있죠. 최염이 쓴 글에 대해 누가 꼬투리를 잡아서 조조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에 조조가 최염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모계가 그런 최염을 죽인 조조에게 불만을 품었거든요. 이런 모계를 또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모계는 죽을 뻔하죠.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외에 양수, 공용 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면 그냥 죽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삼공이 된다 해도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당시 중국은 나 한 사람으로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이 동네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죽였다 하면 3족, 9족을 죽여버리죠. 아들, 딸, 친인척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조를 섬기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조조가 죽고 난 후에 황제가 된 사람은 조비죠. 조비 밑에서 저 같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찍힐지 알 수가 없죠. 조비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다음으로는 성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권도 조조처럼 섬기기에는 불안합니다. 성권은 성격이 괴팍하고 뒤끝이 있는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궁의 변이 있습니다. 이때 그 대단한 공신이자 승상인 육손을 매일 구박하고 압박해서 죽게 만들죠. 또 성권은 육손이 죽자 그 아들 육항에게 사람을 보내서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옹졸해서 예의조차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원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장원, 이 장원이 당시 명망이 높았거든요. 장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가서 제갈량을 만난 후 청나라 정치를 크게 칭찬했었거든요. 그러자 송권이 열받아서 장원을 찍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정사 기록에는 실제로 송권이 장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궁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음흉한 사람이죠. 그러한 때에 기염이란 신하가 있었거든요. 기염. 이 기염의 성격이 좀 강직했습니다. 당시 기염은 인사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당시 오나라 조정에는 무능하고 사악한 관리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염은 이런 악한 관리들을 강등시켜버렸거든요. 그러자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염을 탄핵하게 됩니다.
저 기염이야말로 간사한 신하입니다 하면서 막 물어뜯는 겁니다. 이에 송권은 아싸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면서 기염을 자살하게 만들고 장원이 이 기염과 친하다고 하여 패출시켜버립니다. 묶어서 처벌한 거죠. 송권이 하는 일들은 대략 이런 식이었죠. 그렇기에 제가 만일 송권을 섬긴다? 운 좋아봐야 관직에서 쫓겨나고 운이 나쁘면 바로 죽을 수 있겠죠. 섬기기에 불안합니다. 송권이 죽은 뒤에는 솔량이 황제가 되는데 이때부터 오나라는 지옥의 문이 열리죠. 손준, 손침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결국 황제 솔량은 쫓겨납니다. 그 뒤로도 손휴, 손호가 황제가 되는데 이런 전국에서는 평안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찍혀서 저 세상으로 갈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일 섬긴다면 유비를 섬기겠습니다. 일단 최고 공신을 대우하는 태도에서 유비는 조조나 송권보다 훨씬 안전한 군주입니다. 물론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순욱은 조조에게, 육소는 송권에게 압박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유비에게 더욱 존중을 받죠. 유비는 죽을 때까지 제갈량을 신임하며 그 아들 유선을 위탁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유비도 신하를 죽인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양아들 유봉. 근데 이 유봉은 죽을만 했죠. 위기에 빠진 관우를 돕지 않아서 관우를 죽게 하고 또 형주도 상실했거든요. 이것은 역사 속 어떤 군주라도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갈량도 유봉을 경계했다는 것을 볼 때 성격도 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유인데 이 사람도 크게 사고를 쳐서 유비한테 죽습니다. 처음에 유비가 장유의 수염이 많은 것을 놀렸거든요. 수염이 관우처럼 이렇게 풍성했나 봅니다. 근데 장유가 유비의 이런 농담을 받아치죠. 유비가 수염이 적었는데 그 수염 적은 것을 가지고 놀린 겁니다. 이로 인해 유비가 장유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 후 조조와 유비가 한중을 두고 싸우는데 장유는 유비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승리할 것이라고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는 천하는 조씨의 천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유비가 촉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을 아주 세게 넘어버립니다. 이런 발언은 당시 기준으로는 삼족을 주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이 말리는데도 장유를 처형시킵니다. 자, 다음으로 유비에게 죽임당한 사람은 팽양입니다. 팽양은 마초에게 같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꼬드기다가 마초가 유비에게 고자질해서 죽게 됩니다. 반란 역시 삼족이 주멸되는 죄에 해당하지만 유비는 팽양만 죽이죠.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유비는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만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신하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실제 청나라에서는 정쟁으로 인해서 유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목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비를 섬기겠습니다. 또 유비 다음으로 황제가 되는 사람이 유선이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착한 황제입니까? 유선 밑에서는 죽을 염려가 없죠. 뭐든지 길게 평탄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삼국지를 한창 좋아할 때 주유나 육손처럼 대군을 쳐부수는 장군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전쟁이고 정치고 뭐고 다 귀찮더라고요. 관홍이나 미축처럼 주군의 친구로서 이야기 상대나 되어주고 높은 연봉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덥고 추운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정치는 어떻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정치죠. 제갈량을 보세요. 그 과중한 업무로 고생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물론 유비를 섬기겠다는 이 기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나는 인생의 승부를 걸고 조조 밑에서 큰 공을 세워보겠다. 이런 분들은 또 조조를 섬길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어떤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도 처세술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또 송권을 섬기겠죠. 각자의 기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간홍이 최종 승자다. 인생은 간홍처럼. 자, 오늘 이렇게 또 심심풀이로 삼국지에 관련해서 잡담을 풀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또 남북조 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